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5월 12일부터 부산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속도를 준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되는 만큼 안전운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대담한 부산 이 시간은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할지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은 부산 친환경 생활지원센터 박숙경 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부산 친환경 생활지원센터 어떤 곳인지 센터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부산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아마 아직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테고 네. 또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2013년도 6월에 꽤 됐거든요. 네. 2013년도 6월에 전국에서는 광역시 최초로 부산 지역에서 설치가 되었는데 녹색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률에 의해서 설치 운영된 법정 기관입니다. 네. 법정 기관이지만 정부나 혹은 뭐 지방 정부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와 함께 네. 협력해서 만든 민관 협력기구의 성격을 아하.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센터장님께서 2013년부터 쭉 지금까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센터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네네. 거군요. 아, 그러면은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친환경 쪽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을까도 궁금한데요. 네. 아마 여성이라면 비슷한 이제 경로를 겪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대부터 이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이제 기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부산 환경운동연합이라고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데 네.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일을 맡았었냐 하면은 쓰레기 줄이기, 뭐 주부이기도 네네. 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를 조사하기도 하고 우리 부산 지역의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떤 이제 개선책이 있을까 하는 이제 조사 연구를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혼자서는 안 되니까 주변에 같은 여성들, 특히 이제 주부들, 엄마들하고 같이 종량제 봉투 있죠. 네. 종량제 봉투 안에 버려져서는 안 될 재활용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저도 열심히 했는데 같이 조사를 진행한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조금 높은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정확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나도 열심히 하지만 저보다 연배가 높은 여성들의 노동력이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도가 높다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네. 근데 아직 지역사회에서는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여성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 이왕이면 우리 주변 여성들과 네. 힘을 합쳐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아하. 이 일을 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에코 언니야라는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네. 그 일을 하다가 그 이제 에코 언니야에서 하는 일이 결국 친환경 생활을 전파하는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그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아까 소개드린 녹색 구매 촉진에 관한 네.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산 친환경 생활지원센터가 아하. 비슷한 영역의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가정에서 종량제 이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걸 열어보면 네. 분명히 분리 배출을 한다면 네. 쓰레기 배출,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배출 양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실천이 많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네네. 피부로 이제 몸소 느끼고 느끼시고 시작을 예, 하게 주변에 또 되었습니다. 많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이 네네.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부산 친환경 생활지원센터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네.
일단 센터는 네.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지만 이게 아까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돼 있고 네. 그 예산에 의해서 홍보관 한 30평 정도 되는 홍보관을 중앙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연간 한 3,000명 정도, 월 250명 정도,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 생활이 어떤 건지 이 홍보관에서 직접 몸소 친환경 상품을 이제 알아보게 되고 네. 체험도 하게 되고 하는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시다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혹은 우리 아파트에서 함께 이걸 좀 알고 싶은데 교육을 해줄 수 없나요? 하고 네. 물어보는 분들이 당연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관에서 전시도 하지만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중요하죠. 네, 요약하자면은 친환경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을 핵심적으로 하는 기관이 저희 부산 친환경 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홍보관에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네. 주시고 네. 또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또 네. 교육까지 해주고 계신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네.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그런 홍보관 이용이라던가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특히나 올해 2020년 네, 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네. 정말 이제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저희하고 함께 교육을 하기를 원하는 이제 여러 개인과 집단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어린이집에서 많은 요청이 있거든요. 2013년부터 여태까지 많이 교육을 함께 해오게 됐고 제일 고민이 이제 교육은 너무너무 절실하게 네.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해서 뭐 다른 군데에서도 많이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인데 온라인으로 교육할 채비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돼서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저희들이 반영해서 교육 준비를 하고 있고 6월에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네. 생활 속 거리 지키기를 이제 성실히 네네. 이어가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홍보나 교육을 그렇죠. 예, 추진할 계획이시고 그린 오피스 캠페인이나 뭐 그린 홈 캠페인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미래 세대의 어린이를 환경 주역으로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린이집 네. 교육을 이제 금방 강조드렸는데 또 역시나 중요한 대상들이 어른들이잖아요. 그럼요. 직장인들이고 그래서 집에서 또 대부분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서 그린홈 만들기는 가정에서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안내하고 또 직장 생활을 또 해야 되잖아요. 다들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서 또 반나절 이상을 다들 보내시니까 그린 오피스는 직장 생활에서도 이제 많은 물품을 사용할 때 이왕이면 친환경 상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또 이제 그 직장 자체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의뢰해서 네. 우리 직장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의뢰를 해요. 네. 이제 의뢰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한테 상담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든요. 그 부분을 그린 오피스 캠페인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네. 조금 이제 시민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그린 오피스와 그린 홈 캠페인을 몇 개월 동안 잘 진행하고 나시면 네. 그 사례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부산시에서 네. 또 상을 수여하도록 돼 있으니 그렇군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집과 이 회사에서만이라도 그렇죠. 정말 성실하게 잘 지켜내고 그러면서 뭐 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네, 하니까 네. 직장인들에게는 또 굉장한 네. 인센티브가 아닐까 될 것 싶고요.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코로나19가 만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멈추다 보니까 네네. 한결 깨끗해진 자연의 변화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한 사태로 환경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요성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네네. 그 중요성만큼이나 과연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고 있나 이 네.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참 실천하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고 네. 힘듭니다.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막 환경이 네. 일시적으로 좋아진 건 맞는데 사실은 좀 슬픈 얘기죠. 그러게요. 진작 노력을 네.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일상 속에 뿌리 박힌 생활 패턴, 그러니까 개발이라든지 또 많이 쓰고 네. 막 함부로 버리고 뭐 화학 제품 들어있든 말든 편한 것만 추구하는 이런 생활 방식이 네. 뭐 저를 포함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뿌리가 박혀서 쉽지 네. 않은 건데, 근데 이제 오히려 코로나를 겪고 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반성을 네.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네. 너무 많이 쓴다라는 그 네네. 부분에서 네. 사실 돌아보면 플라스틱 제품이 너무나 그렇죠. 많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 컵들이 다시 또 그러니까요. 좀 등장을 했거든요. 네네네. 위생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만 좀 줄여도 그렇죠.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컵을 쓰고 이런 건 일시적인 조치라고 네. 생각을 해요. 선거 때도 이제 비닐을 써서 논란이 네. 있었지만 그건 또 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그렇죠. 조치였는데, 네.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우리 시민들이 먼저 또 손쉽게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지적하신 플라스틱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은 참 많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이제 사례는 미국 하와이의 한 대학교 연구소에서 이제 치어를 네. 이제 이렇게 키우면서 치어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직전에 상태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치어 조사 연구를 했었는데, 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바닷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치어보다는 플라스틱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 네. 그래서 우리가 물반 고기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물반이 아니고 물보다 훨씬 더 플라스틱만. 많은 아하. 미세 플라스틱이 네. 있었다.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을 결국은 치어가 플랑크톤인 줄 알고 먹고 또 그거보다 더 큰 고기가 먹고 최종 저희 인간의 아하. 식탁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생존의 문제고 또 미래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플라스틱을 줄이는 일에 가장 먼저 지금 당장 나서야 제2의 코로나 사태 분명히 올 수 있거든요. 네. 그걸 막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버렸던 플라스틱 그것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서 네. 바다 생물들이 그것을 먹고 우리가 다시 그 그렇죠, 물고기를 결국은. 또 먹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버린 것이 다시 우리 몸속으로 네네.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고, 바다 생물의 그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네네. 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택배가 상당히 많이 네. 이제 각 가정에서 배달하는데 네네. 그 포장에 있어서도 맞습니다. 상당히 또 이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네네. 좀 지적할 수가 있죠. 네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언론에 많이 보도된 통계가 있지 네. 않습니까? 지구 한 500바퀴 정도 돌릴 그 포장 정도의 테이프. 테이프 박스가 아하. 사용된다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배달 음식을 많이 주문하다 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포장재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그 물류업체라고 하죠. 네. 포장을 전담하는 물류업체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또 정부에서도 촉구를 했고, 네. 그 친환경 포장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던 터였거든요. 네. 코로나 전에. 근데 이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고 나면 그런 업체들의 노력도 더 성과를 발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 그런 업체들의 노력이 더 성과를 발휘하려면은 저희 이제 시민들이 이제 예전의 방식으로 여전히 포장재, 플라스틱 포장재를 많이 쓰는 그런 업체를 이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업체들을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런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또 포장재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스팩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많죠. 네. 아이스팩도 이제 그게
고수지, 고분자 합성 수지로 만든 이제 그 포장지를 쓰거든요. 네. 굉장히 환경에도 안 좋고 우리 아하. 인체에도 안 좋은데 네. 그 대안 제품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로 이제 아이스팩을 대체하는 네. 그런 것들이 가격도 생각보다 되게 싸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주변에 알아보거나 저희 친환경 생활지원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네. 사실은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이 없지는 않다. 네. 그런 지혜를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그럼요. 고민이고 저희 집 냉동실에도 상당히 많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부분이 이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 안에 부분을 물로 네. 예, 한다면은 뭐 물은 버리고 예, 맞습니다. 포장지 비닐은 또 분리수거 네네.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환경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로 아이스팩으로 사용하는 대안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때 기존의 아이스팩을 버리기 아까우시잖아요. 네. 그 이제 최대한 사용하거나 혹은 시장이나 마트에 그거를 수거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재사용하는 이 시스템이 아. 일정하게 구축이 돼 있으니까 네, 네. 이용을 하실 때 절대 기존의 아이스팩을 아깝다고 잘라서 내용물을 별도로 분리 배출해서 버리면 바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걸 조금 조심을 다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네. 그 대부분이 뭐 화학 제품이 들어가 있다고 네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안 쓸 수도 없고 참 고민입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네.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잖아요. 그렇죠. 비누 양치하고. 쓰고 샴푸 쓰고. 예. 예, 그리고 또 씻고 나면 화장하고 그 모든 과정에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우리 밥에 먹고 밥에 먹는 용기도 일부 사람들은 요즘 플라스틱 용기를 또 쓰잖아요. 네. 거기서 환경 호르몬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도 설거지하고 나면 또 주방 세제에 네.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옷을 입으면 또 냄새 난다고 탈취제 뿌리고 네, 네. 또 세탁할 때 세탁 세제나 세제. 섬유유연제. 그러니까 뭐 24시간 저희 일과를 아하. 돌아보면 네.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은 없는데 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화학 물질을 안 쓰면 좋지만 이미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15세기에 파라셀수스라는 이제 그때 의사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이미 하셨더라고요. 네. 모든 화학 물질은 독성 물질일 수 있다. 그러나 독성 물질을 결정하는 것은 용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4시간 일과에 보면 화학 물질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적게 사용하느냐. 네.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고 그러니까 실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네. 줄이는 노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미 몇백 년 전에 유명한 과학자이자 의사가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네. 일상생활에서 화학 물질이 덜 첨가돼 있는 제품을 뒤에 성분 보면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잘 모를 때는 저희 센터에 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화학 물질 함유된 것을 줄이는 거, 그 노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안 쓸 수는 없지만 그렇죠.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어서 네네. 사용은 하게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빨래 같은 경우에도 모아서 빨래한다면 세제량을 좀 줄일 수 훨씬 있을 줄일 테고 수 있죠. 설거지를 하실 때도 세제 뭐 거품이 많이 나야 씻기는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이게 쌀뜨물로도 좀 기름때가 지워질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체를 좀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네. 이제 방법인데 EM 쌀뜨물 발효액이라고 네. 요즘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EM은 이제 이펙티브 마이크로 올게닉이라고 해가지고 유용한 미생물이라고 해서 보통 네. 별명을 착한 미생물이라고 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미생물 안에 한 80개 정도 유익한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그것과 우리가 맨날 밥에 먹고 나면 이제 나오는 쌀뜨물 네. 그것도 그냥 버리면 굉장히 수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이제 끌적하다고 합니까? 네. 농도가 짙어서. 근데 그 쌀뜨물과 EM을 같이 섞어서 일주일만 네. 놔두면 발효액이 만들어지는데 그 발효액으로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아까 화학 물질이 함유돼 있는 그런 이제 뭐 섬유유연제나 세탁세제에도 일부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네. 머리 감을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직접 만들어 보는 실천이
EM 쌀뜨물 발효에 굉장히 중요한 실천인 것 네, 같습니다. 쌀뜨물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것만으로도 네네. 생활 속에서 쉽게 또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또 손소독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뭐 구매하다 보면 좀 비싼 것도 있는데 그렇죠. 가정에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플라스틱 줄이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금방 EM 쌀뜨물 발효액을 비롯해서 사실은 조금만 레시피라고 하죠. 인터넷에 알아보거나 그게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조금 걱정이 된다면 네. 저희 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많은 레시피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손소독제죠. 네. 그죠? 그래서 손소독제는 알코올에 에틸렌이라고 하죠. 네. 알코올과 정제수만 있으면 사실은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예. 굳이 뭐 약국이나 가서 구매를 바쁘면 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하고 같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네.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친환경 제품이나 뭐 유기농 식품들 좋은 건 알지만 일반 제품보다 좀 비싸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관련 가게나 업체가 어디에 있지 찾기도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은 좀 더 이제 그 친환경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매장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는 맞긴 맞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고 또 가격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가격도 얘기하고 품질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네. 계셔요. 근데 그거는 정말 90년대 중후반 때의 얘기고 지금은 굉장히 품질 개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상품이라고 정부가 인증한 상품은 기본적으로 KC 마크, 국가 공인한 네. 품질 마크를 취득하지 않으면 친환경 마크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품질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환경성까지 보장될 때 친환경 마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품질도 좋아졌는데 정부에서 각종 이제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한테 지원을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 부분도 많이 잡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주방 세제 같은 경우에 일반 그 환경 마크가 없는 주방 세제랑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다. 세 번째로 친환경 상품을 근데 사고 싶은데 어디 가서 사냐? 네. 잘 모르겠다. 뭐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주변에 왜 대형 유통매장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부산 지역에는 이제 43개가 의무적으로 그 대형 유통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10평 정도의 10제곱미터, 네네. 최소한 3평의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운영토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장소를 몰라 하시면 일단 유통매장 안에 녹색 제품 판매 장소를 찾으시면 어허. 좋고요. 네. 또 중소형 가게도 가보시면 그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는 코너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저희 친환경생활지원센터 241-0906으로 네. 전화 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242에 241-0906. 네. 네. 241-0906번으로 문의하시면 네네네. 녹색 제품 사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런 문의도 좋고요. 그렇죠. 친환경 뭐든 생활과 좋습니다. 관련해서 네네. 무엇이든 여러분께서 문의를 해주시고 네네. 물건을 사실 때 이 KC 인증 마크가 있는지 여부도 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네. 예. 네. 자, 꼭 친환경 제품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네네. 우리 아이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네. 많은 어른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만 좀 더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네, 시간 관계상 한 두세 가지만 네.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손소독제를 함께 만들어 본다. 또 이제 EM 쌀뜨물 발효액을 함께 만들어 본다.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누하고 치약이 유해한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비누에는 합성 계면활성제, 치약에도 합성 계면활성제와 살균 보존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치약에
이제 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우리 온 국민들이 그렇죠. 가슴 아픈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있는 CMIT, MIT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살균 보존제인데 기능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치약에 아직도 함유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번 강조드립니다만은 그러면 직접 우리가 만들어 쓰자. 그래서 비누도 사실은 레시피가 있고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직접 좋은 성분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다 쓰고 나면 또 같이 만들었던 네. 분하고 함께 만들면 서로 공동체도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치약도 소금을 이용하면 소금과 약간의 천연 재료만 첨가하면 네. 충분히 치약 작용을 하고 치과 선생님들도 치약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 첫 번째.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설명드리면 다 만들어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물건을 사되 아까 강조드린 친환경 마크가 있는지 여부에 네. 동그란 이제 나무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검색을 한번 네. 해보시면 좋겠어요. 친환경 마크 제품을 사고 친환경 마크 제품이 아니라면 뒤에 이제 전성분이라고 이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된 성분을 꼭 확인을 네.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성분을 확인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특히 어린이 이 아이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이 반드시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해서 부모님들이 지도해서 사용하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네. 안 지켜져서 사실은 친환경 생활이 저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래요. 부분을 아이들과 주의해 함께 주셨으면 뭐 좋겠습니다. 비누라던가 치약을 만들어 보는 그 재미도 있고 아이들에게 네네.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교육도 일깨울 그렇죠. 수 네,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친환경 생활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일과 우리의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코로나 얘기고 결국은 코로나가 인간의 어떤 과도한 개발, 멈추지 않는 개발에 의해서 빚어진 거라는 네. 것은 사실은 기정사실인데 툰베리 잘 아시잖아요. 네. 그 어린아이가 오죽하면 아하. 학교 파업을 하고 네. 내 미래를 어른 때문에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10대의 어린 소녀의 그 그렇죠. 모습에 많은 분들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네, 그 툰베리 못지않은 또 청소년들이 저희 한국에도 당연히 있겠죠. 네. 청소년들의 그런 목소리를 대변해서 얼마 전에 한 1, 2개월 전인데 3월로 기억을 합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왜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행하지 않고도 반성을 하지 않느냐 해서 소송을 했어요. 국가를 네. 상대로. 근데 이 소송이 많은 분들이 각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했거든요. 네. 일단 이제 재판을 한번 시작해봐라라는 굉장히 반갑고 유의미한 결정이 네.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나서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친환경 네. 생활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또 저희 부산 친환경 생활지원센터가 함께 할 수 있으니 네. 우리 미래 세대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친환경 생활 실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도 오늘 방송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친환경에 관련해서 꼭 실천하시리라 믿고요. 건강도 챙기시고 또 환경도 개선되고 경제적 이득까지 일석삼조의 혜택 친환경 실천을 통해서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산 친환경생활지원센터 박숙경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해양 환경 관측 정지 궤도 위성인 천리안 2B호가 최근 우주에서 찍은 한반도 영상을 보내왔었죠. 여러분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바다의 색은 보다 선명해졌고요. 각 하천의 푸른 물줄기가 우주에서도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환경의 중요성, 자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